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전화들이 되게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전세 보증금 안전할까요? 이게 굉장히 많이 와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소리는 계속 할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고읍에 있을 때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입주 아파트의 입주 시기에 따라서 입주가 한꺼번에 모일 때는 전세 가격이 조금 하락했다가 입주가 다 끝나고 물건이 하나도 없으면 이때는 또 전세 가격이 살짝 올라요. 네, 근데 이때 오른 분이 2년 재계약 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았죠. 나갈 수가 없어. 자기가 조금 더 비싸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을 받으셔갖고 입주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 빠질까요?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기사 한번 볼게요. 네, 헤럴드 경제 전세 세입자 어디 없나요? 네, 갭 투자 임대인들 초비상. 이건 왜 비상일까? 자, 보시면 서울 전세 물건 4개월 만에 최다. 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 높아져. 이거는 꼭 그렇진 않아. 네. 그냥 기자가 보는 시선. 네. 네. 전세 보증금 못 돌려줘 곳곳 분쟁.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거래 절벽으로 치달으면서 네. 이사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안 하니까 당연히 매물은 쌓이고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네, 네. 우리 고업 때도 그랬어요. 네, 고업 때도 그랬어요. 똑같았습니다. 이 패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은 2009년에서 2013년 요 사이를 참고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똑같습니다, 상황이.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임대 중인 이모 씨. 꼭 이렇게 소설 쓰더라, 얘는. 자, 그리고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소설이죠? 보증금을 못 내주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될 거를. 자, 그래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처지다. 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귀했던 전세 물건이 최근 줄기는커녕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자, 그리고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 투자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 곳곳에선 분쟁까지 발생하는 네. 모양새다. 양주 말고 다른 데서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양주에서 구축이 또 이런 게 있고,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갭 투자로 사신 분들이 꽤 돼요. 구축 아파트를. 자, 그래서 전세 물건이 소화되지 못한 채 계속 쌓여가고 있고, 집주인으로서 세입자를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네. 왜 어려워지고 있다고? 거래 절벽.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갭 투자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이제 DSR 규제 강화 등으로 추가 대출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지만 대출 자체가 안 되죠. 네,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출에 걸리고 임대인들도 대출을 받아서 전세입자를 내보내려고 그래도 거기에 또 걸려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가려고 계약을 해놨는데 임대인이 제 날짜에 못 줘. 그럼 나는 계약금 날려. 손해배상 청구는 저기다 해야 돼. 그렇죠.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갭 투자가 몰렸던 노도강을 비롯한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노도강을 비롯한 서울 외곽 지역, 즉 저가의 구축을 갭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전세를 내버리지로 자금이 아주 작은 상태로. 그렇죠. 거기에 몰려 있는 게 노원, 도봉, 강북, 양주, 동두천, 의정부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세입자 교체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을 못하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갭 투자가 성행했던 지역 등 현장에선 관련 상당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네. 자, 요게 문제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세금 반환을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자, 요런 분들은 보험을 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건 뭐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에요. 자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은 것과 반환 보증은 다른 보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들었던 보험은 은행에다 보상한다는 거. 그 은행이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고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여러분의 전세금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거예요. 행여 집주인이 못 줬다 제 날짜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증보험에 청구해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허그에서 하고 있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 네. 전세 계약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이게 가장 중요해.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자, 2년 계약했으면 1년이 경과.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 지금 보험상 이게 이 보증 상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는 3개월짜리도 있어요. 네. 3개월 내에 신청해야 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1년이 경과하기 전에만 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갱신했다. 갱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통 2년 갱신하니까 네. 1년 1년이, 내에만 하시면 네. 돼요. 나중에 1년 지나서 들으려고 그러면 아예 못 들어요. 그렇죠.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증 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아파트가 제일 간편하고 쉽습니다. 네. 다른 애들은 감정 띄고 뭐 어쩌고 그러면 사실상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옥정 중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아파트는 대부분 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네. 옥정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보증 한도. 자, 여기 보증 보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을 요하고 네.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금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대부분 무융자인 상태, 즉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조건으로. 자, 네. 보면 전세 보증금 5억, 선순위 채권 2억, 주택 가격이 6억인 경우 이렇게 되면 초과되는 거죠. 네. 요거는 가입 불가 떨어져요. 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대부분 다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면 전세 보증금 6억, 선순위 채권이 없대. 즉 무융자래 그 집이. 주택 가격이 6억이래. 얘는 가입이 가능해요. 네. 요거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 외에 빌라, 이거 볼까요? 아파트 외에 다가구. 다가구, 단독, 단독, 다중. 이런 게 힘들어요. 이런 게, 네. 이런 게. 예.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거. 아파트가 제일 쉬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세 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 보증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당연히 1년 이상이죠. 예.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 계약일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네. 만약에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 계약서도 아니어도 돼요. 그냥 집주인하고 본인이 썼으면 네. 됩니다. 네. 그러나 첫 번째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공인중개사가 들어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은행도 그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니까 여기는 충분히 다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 통지된 전세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그래서 요거는 대출 받으신 은행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네. 예. 그리고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보증금지 대상자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고가 났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꼭 확인하셔서 해야 되고 보증료가 9천만 원 초과 2억 이하가 있고 여기 2억 초과분이 있죠. 네. 양주 신도시는 대부분 2억 초과예요. 네.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냐? 네. 사고가 발생해야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약관 및 산업연화체에 어떤 경우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나요? 보증사고,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보냐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네.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예요. 예. 다른 세입자를 못 구했어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예요. 예. 이때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공사에 통지하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도시보증공사에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이 경우에는 거의 다 안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 들어갈 거잖아. 네. 일라나 정말 사회초년생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 보험도 못 들어요. 네. 선순위 채권이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뭐만 보면 되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그렇다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보증사고의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보증공사에서 돈을 준 다음에 임대인한테 다시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순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보증기간 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을 대신해서 돌려받고 대위해서 변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 말고도 서울보증에도 또 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느냐. 요거는 1년. 네. 서울보증에도 1년짜리가 내가 있었나? 한번 본 것 같은데. 서울보증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금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좀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네. 이번이 처음이어서 해맑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죠. 경험이 없으니까. 예. 네.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한번 겪어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애끼지 마시고 보험을 드세요. 네. 집주인하고 매 싸워봐야 답 없습니다. 돈이 없는 걸 어떻게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꼭 보증을 드시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이거예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에요. 요거 꼭 신청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